2022년 9월이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가 오늘 이 방송을 했던 방송사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송소위에서 MBC 그리고 YTN, JTBC, OBS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내놨는데 MBC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늘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가장 무거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예. 과징금은 3천만 원에 가중할 수 있고 가중할 경우에 50%, 경감할 경우에 50%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네. YTN은 두 번째로 무거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YTN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판결문만 변기를 했고요. 의견 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서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이 됐습니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요. 네. 오늘 의결이 지금 소위원회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걸 네. 전체 회의에서 그럼 다시 한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는 그렇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방심위는 9명이 정원인데 여권 추천이 6, 야권 추천이 1명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의원은 지난달 야권 추천 2명의 위원이 해촉이 되면서 방송이나 통신 관련 심의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 추천 위원들로만 의결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관철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런데 MBC에 대해서 왜 가장 무거운 징계가 이뤄진 거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MBC를 좋게 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건 MBC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죠. 예.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에 미국 방문 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분도 안 되는 한 40초쯤 되나요? 48초. 짧은 만남을 한 뒤에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마지막은 조금 느리게까지 해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사실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쨌건 MBC는 이 일을 보도하면서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가로해서 이제 자막을 썼고요. 예. 그리고 자막에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네네. 자막을 달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 이제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변하는 거죠. 예. 16시간이나 지나서 반박을 하면서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이제 비속어를 쓴 거는 그렇죠. 사과도 안 했잖아요. 또. 네네. 오늘 소위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황성욱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의 책임을 묻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예. 발언을 한 게 문제지 왜 보도한 걸 문제로 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유일임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가 이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2022년 3월 7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가 있었죠. 네. 그때 그와 관련해서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요. 같은 녹취록을 보도한 PD수첩에는 1,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오늘 의결은 세 번째 과징금 부과인데요. MBC는 방심위와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에서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무거운 관계자 징계도 3건이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난히 좀 중징계가 계속 MBC에 이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MBC 관계자는 이렇게 방심위 잇따른 중징계는 방송 재허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 재허가요. 예. 과징금 부과는 벌점이 5천만 원 이하는 10점,
5천만 원 이상은 15점이 부과가 되고요. 관계자의 징계는 4점, 경고는 2점, 주의는 1점입니다. 예. 행정지도는 벌점이 없고요. MBC는 이미 과징금 부과 3건으로 벌점이 30점, 관계자 징계 3건으로 벌점 12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MBC 본사는 올해 연말 제어가 심사를 받거든요. 이런 이제 벌점이 누적이 되면은 제어가 탈락 사유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방송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공무원은 벌점이 높은 과징금 부과나 관계자 징계를 계속해서 결정하는 건 방송 제어가 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압박 아니겠냐. 알아서 잘해라 그런 취지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MBC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MBC 안영준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중징계나 민영화 추진이 정권과 권력의 고개 숙이지 않는 MBC를 길들이려는 시도로 본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MBC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MBC는 역대 최악의 언론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유일인 방심위의 폭주가 제동불능 상태에 빠졌다. 예. 애초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은 MBC를 겨냥한 방심위의 오늘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결정은 그 편파성과 정파성에 가히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어서 합의제 기관임을 망각한 채 여권 추천위원 6명의 야권 추천원 1명만 간신히 살려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구조를 악용하면서 보복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유일인 방심위는 더 이상 공정성, 객관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1심 판결이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논란이 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난달 12월에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날리면 중 어떤 반응을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 그 뒤에는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라고 한 거예요. 이 판결문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